네, 여러분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기사들을 통해서요. 어린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창업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5년 이내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27.3%로 10개 기업 중에서 7개의 기업 이상이 사업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의 창업가의 경우에는요. 5년 생존율이 15.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해마다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은 좀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 경험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청년 창업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김효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려 우리문화예술연구소 대표 김효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1부에는 여러분들 꿈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는 제 사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꿈과 이미지 메이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효영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려 우리문화예술연구소 대표 김효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제 직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 강사,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대, 30대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고민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몇 살 정도 되셨습니까? 네네. 지금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 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의 고민이라던가?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네네. 다시 재취업할 때 어디를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제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취업. 그리고 친구분은요? 저도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할지. 그렇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함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좋은 기술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창업 컨설턴트를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만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두 팀을 나눠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팀은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던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은 아무런 의지가 없고 그냥 남들이 다 직장에 가니까 나도 직장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나누어서 제가 취업 패키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정관념도 강하고 의지도 강한 친구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왜 꿈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싶어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성공을 위한 열정의 기술인데요. 꿈꾸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꿈을 꾼다라면 일장춘몽, 깨어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하게 될 것이거든요.
제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구애를 합니다. 어느 날 그의 끊임없는 구애를 여인은 받아들이게 되고 이 둘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거 있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둘은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또 결혼을 하면 생기는 게 있죠. 뭐가 생깁니까? 아기가 생기죠. 이 둘은 아이를 놓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놓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놓게 되고요. 셋째 아이를 놓게 됩니다.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백이 있잖아요. 또 있겠죠. 네 번째, 넷째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근데 저기 조그만하게 또 여백이 더 있어요. 다섯 번째 아이를 놓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놓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셋째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셋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꿈을 꿉니다. 크고 흰 말을 타고 왕자님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배를 훌떡 하더니 뱃속에 임금왕자를 서주고 떠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웠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들을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크고 훌륭한 친구를 놓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첫 번째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 리본으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딸. 세 번째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 핑크색 모자를 썼잖아요. 꿈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꿈을 꿔서 큰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딸이 태어나고 나니 이제 부모님들이 실망이 크셨던 거죠. 그렇지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고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여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아버지는 얘기하십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꿈을 너무너무 좋게 꿨기 때문에 이름을 꼭 돈 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지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는 아이로 효도효자에 빛날 영자를 써서 김효영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셋째 아이가 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저는 유년 시절을 자라게 됩니다. 유년 시절 저는 어땠냐면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제가 나타났다고 하면 동네 어른들이 심리 밖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가까운 길도 내버려 두고 둘러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질문이요. 제게 붙들리면 10분이고 20분이고 하염없이 끊임없이 why 왜? 라는 질문을 해대니까 어른들에게는 성가신 아이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이렇게 저는 유년 시절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훗날에 제가 이 궁금증으로 사실상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덧 제게도 청소년 시절이 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청년기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 공부 잘했을 거예요. 공부라고 딱 얘기를 해요. 사실 청소년기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으면 여기 나오지 않았겠죠. 얘기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공부보다는 예쁜 옷, 그리고 학교에 어떻게 하면 화장을 안 들키고 조금 더 많이 하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치마 단을 한 단 더 접어서 나의 아름다운 각선미를 뽐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죠. 항상 질책을 듣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제게는 당장 내일 있을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모 학교 남학생과 미팅을 하는 게 중요했고 그때 나갈 옷, 그리고 그때까지 이 뾰루지가 있으면 어쩌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김없이 다음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게 뭘까요? 5점이 뭘까요? 시험 점수. 혹시 여기서 저보다 못 맞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수학 점수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추고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저를 나무래는 선생님을 싫어하고 왜 저 나만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고 질책을 당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혼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학창 시절 내내 질책을 당하다가 어느덧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3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제 수능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 제가 그 당시 때는 정말 다행인 게 우리 내신 점수가 1학년 때 20점 반영이 되고 2학년 때 30점이 반영이 되고 3학년 때 50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제가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제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의 말씀을 이때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21세기에는 분명히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1995년도에 우후죽순으로 컴퓨터과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컴퓨터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잘 다녔을까요? 3학기 내내 제일 늦게 학교 들어오고 제일 일찍 나가는 아이로 꼽히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잘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자퇴를 내게 됩니다. 자퇴를 내는데 지금 생각하시면 와, 젊은 친구가 강단 있네. 무언가를 생각하고 네가 소신을 지켜서 자퇴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학기 내내 F가 다 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자퇴를 내고 6개월 동안 몰래 학교를 다니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요? 금방 눈치채지 않아요? 금방 눈치채죠. 저희 부모님은 제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학교에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효영이 옵니까? 김효영 씨 학교 그만두셨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뒷목을 잡습니다. 내가 저런 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지. 저 꿈은 개꿈이다. 저 태몽 용꿈이 아니었어. 어머니는 저를 더욱더 포기를 하시게 되고요. 저는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방탕한 생활은 3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23살 때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효영아 요즘 뭐하니? 선생님 저 학교도 때려치우고요. 맨날 미화랑 같이 놀러만 다니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직업도 못 찾겠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언가 깨달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생님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효영아, 너는 왜 먼 곳에 있는 비전, 미래의 꿈만 생각하니? 너의 가까이 있는 곳, 네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네 꿈으로 만들고 목표를 삼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보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제가 3일 동안 집에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3일 동안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 내내 칭찬을 받던 친구였습니까? 아니죠. 나무램과 질책을 받던 친구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날 마지막 날에 제가 고민 끝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잘하는 거는 없지만 좋아하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잘하던 거. 꾸미는 거. 예쁜 옷, 그리고 예쁜 화장품, 그리고 친구들 꾸며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소세지 부자였거든요. 교복을 입고 한쪽에는 가위를 놓고 다니고 한쪽에는 소세지를, 천하장사 소세지 아시죠? 그걸 엄청나게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부터 장사를 한 거예요.
가위 하나를 들고 우리는 그때 단발령이 있었거든요. 떴다라고 하면 제가 가서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소세지 하나씩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세지 부자가 되어서 친구들을 꾸며주기도 하고 예쁘게 코디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 때는 사실상 이 일을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미용실. 네, 미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미용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용에 도전을 했을 때는 미용실 가면 스텝이 있죠. 스텝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디자이너가 돼요. 제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스텝에서 디자이너까지가 5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단축해야지. 나는 늦게 여기에 입문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단축해서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스텝을 가리키는 능력을 부여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텝에서 디자이너가 5년이 아닌 3년 만에 되었고요. 미친 듯이 퍼머넌트 하나만 남들보다 5분 정도 빠르게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일찍 저에게 디자이너를 부여해 주셨고요. 친구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꿈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시기가 좋아서 우리나라 미용을 인정해 주던 시기가 왔습니다. 후배를 양성하는 학교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원들, 그리고 직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이나 학위증이 필요하죠. 근데 저 학교 졸업했습니까? 졸업 안 했습니까?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학사에서 석사에서 박사까지 이 3단계를 이루면서 제게는 무수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미용실에서 스태프들을 가리키는 수준이 아니라 학사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리킬 수 있는 선생님 자격이 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석사를 했더니 외부, 기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하고 나니까 더 많은 일들이 제게는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용이 서양인의 머리입니까? 한국인의 머리입니까? 커트, 펌, 웨이브 이런 것들이 서양인들의 머리예요. 제가 꾸준히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서양인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머리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14년 전에 저는 전통머리라는 것을 또 새로이 배우게 됩니다. 그때가 석사 시절이었거든요. 그 14년 전에 제가 고전머리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한인축제에 우리나라 님과 같이 한복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나왔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드라마 사극이 굉장히 뜨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대장금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극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대만에서도 많은 초청쇼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는 일들을 해갖고 왔고요. 이러한 여러 군데서 많은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고 복식을 알리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꿈을 꾸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근데 제가 수학 5점으로 인생의 루저로 그냥 있었다면 깨달음 없이 동기부여 없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냥 일장춘몽 잠시 자고 일어나면 제 꿈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동기부여가 저에게는 연료가 되었고 그 연료를 바탕으로 열심히 달렸더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꿈으로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나의 목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매일매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 미래, 행복, 삶,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도출해내고 그리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무언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Why라는 것을 항상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재능, 나의 적성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 꿈만 꾼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노력을 하고 몸으로 움직였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새로이 다른 어떠한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지만이 지금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간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열정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금방 식기 마련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작심삼일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금방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3일 뒤에 또 작심삼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작심삼일을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열정의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공의 길로 다가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정을 가진 나의 것인데요. 모든 일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 너무 넘치면 안 됩니다. 넘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적당한 열정을 유지하시고 온도를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열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네네. 과도한 열정을 갖는 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이 사이에서 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좀 이 열정의 적정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꾸준하게 열정이 있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채찍질을 계속 해줬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모토인 비디오 하나가 있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서 꾸준하게 다시 저를 채찍질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열정을 다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한 친구가 줄달리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친구의 열정과 그리고 끈기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저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열정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질 만한 그런 동기가 될 만한 걸 찾아야겠네요. 네네, 일단. 그렇죠. 본인에게 맞는 그런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제 속에 자극을 해줘야지만이 그 열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동기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강연을 다니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강연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열정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강연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